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저는 남편과 3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그중 13년가량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누이, 시동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13년째 분가를 해서 나왔고 10년 전에는 혈액암으로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분가할 때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줬는데 그것도 자기가 월급을 받아서 한 거니까 언제든지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 전에는 싸우다가 남편이 심하게 때려서 제가 집을 나왔고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했고 남편은 가정폭력 교육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사람이 변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남편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남편이 정말 변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 그동안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오랜 시집살이와 건강 문제,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까지 그 시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혼란이 얼마나 깊으셨을지 제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며 도움을 구하겠다고 결심하신 것은 스스로의 삶을 바로잡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불교적 지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은 결정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법칙을 통해 우리의 모든 조건과 상황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작동시킬지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이를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두신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결정권은 오히려 남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결정의 주체는 언제나 질문자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남편이 변화하지 않으면 함께 살지 않겠다. 혹은 변화하면 함께 살아보겠다라고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남편의 행동에 자신의 미래를 의지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먼저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남편이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살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모든 고통과 상처를 기준으로 이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지 말입니다. 더욱이 과거의 고통을 계속해서 곱씹는다면 결국 그것은 남편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를 더욱 아프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듭이 꼬이는 것은 서로를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스스로 묶인 마음을 풀 때에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시집살이, 남편이 감사하지 않은 태도, 폭력의 기억 등이 질문자님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으나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지도 성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 속의 사건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현재의 마음과 다가올 미래를 향한 결단입니다. 또한 남편의 폭력 문제는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 역시 이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의 권리를 잘 보호할 것입니다. 접근금지 명령과 가정폭력 교육을 통해 남편이 그 잘못을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그 진정성을 스스로 판단해야 할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 변화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중심에 두어야겠지요. 이제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은 남편이 변하는지 아닌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대신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나에게 평화로운 삶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 선택이 반드시 어떠해야만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그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안정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표현은 적어도 겉으로는 질문자님이 같이 살아볼 핑계를 제공하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사람의 성품은 쉽게 바뀌지 않음을 알아라. 오랜 습관은 강한 불길 아래에나 순간적으로 녹아질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믿음의 문제와 관계없이 남편이 앞으로 더 성숙한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편이 정중히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말한다면 이를 겉으로는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대화는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진정으로 완전히 변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동산과 재산 문제는 법과 원칙을 신뢰하십시오. 법적으로 명의가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 있다면 재산의 소유권은 분명합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말들에 너무 개의치 말고 알았다고 답하시되 명예 변경이나 권리 포기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넷째, 정신적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밟으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아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명상과 자기 성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을 위한 마음 알아차리기 명상을 추천합니다. 정좌 자세로 등을 편안히 펴고 앉으세요. 천천히 심호흡하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눈을 감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과거의 상처나 남편의 행동이 떠올라도 억누르지 마세요. 이 기억은 지금의 내가 아닌 지나간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현재의 나를 자유롭게 하고 성장시키는 선택은 무엇일지 고요히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질문자님, 남편이 제대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문제일 뿐 질문자님의 가치를 결정짓는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디어 왔으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옳은 결정입니다. 남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평화가 함께하기를.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으신가요? 익명으로 고민을 나누면 어쩌면 고민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